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6쪽을 펴고 오늘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본 차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배웠었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는 첫 번째로는 땅의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등고선과 높이에 따른 색깔로 우리는 땅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등고선 모형으로 높이에 따라 다른 색깔로 땅의 높낮이를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런 높낮이를 나타내는 색깔은 지도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 지도에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한 초록색 그리고 낮아질수록 베이지가 섞인 연한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여러분이 해당 지도들을 보고 높아질수록 어떤 색깔로 변해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접하는 교과서에서는 낮을수록 초록색, 높아질수록 진한 고동색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등고선 색깔을 이용하면 평면인 지도에 실제 땅의 높낮이, 즉 생김새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편에 있는 지도에서는 높은 부분이 두 개구나. 그리고 오른쪽의 지도에서는 높은 부분이 한 곳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등고선과 색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워볼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26쪽을 봐주세요. 오늘 배워볼 내용을 크게 함께 읽어보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생활에서 지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와, 여러분, 드디어 하준이가 예린이 집에 도착했나 봐요. 예린이는 전학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데 하준이랑 예린이는 우리 지역을 알아볼 겸 여기저기를 둘러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보고 계획을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 4가지 친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에서? 네, 맞습니다. 여기 바로 방위표가 있죠. 우리 방위표는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가 남쪽, 위쪽이 북쪽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주면서 방향의 위치를 알려주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맞습니다. 여기 지도에 각각 나타나 있는 이런 기호들과 밑에 나와 있는 범례를 통해서 땅의 정보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맞습니다. 여기 축척이 있네요. 축척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의 그렇죠.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실제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1km니까 송정공원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길이가 한 1km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방금 전에 복습하고 왔던 등고선과 색깔로 땅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교과서 27쪽으로 넘어가 활동해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린이랑 하준이가 방문하고 싶은 장소에 관해 나눈 대화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산에 올라서 우리 지역을 한눈에 보여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우리 지역을 한꺼번에 내려다보고 싶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소개해 줄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찾아봐야겠네요. 26쪽의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찾아보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지난 시간처럼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백마산이 162, 바람산이 316인 걸 보았을 때 높은 곳일수록 진한 고동색으로 표현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도에서 색깔뿐만 아니라 각각 산 이름 밑에
이렇게 높이가 적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네, 바로 낙타봉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가장 높은 곳인 낙타봉은 높이가 그렇죠. 521m로 정상에 오르면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을 갈 때 버스, 일반 열차, 고속열차, 비행기를 찾아보아야겠네요. 다시 지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첫 번째로는 버스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그렇죠. 여기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반 열차는 네, 여러분 우리 법례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일반 열차는 우리가 여기서 철도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철도는 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열차, 철도로 이동할 때는 여기 광주역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고속열차는요. 법례에서 찾아보면 고속철도 이렇게 생긴 기호를 찾아야겠죠? 어디에 있어요? 네, 지도 왼편에 호남 고속철도라고 적힌 이 부분이 있죠?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광주 송정역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 눈앞에 여기 공항이 있네요. 우리가 찾은 내용을 지금부터 교과서에 정리하고 올게요. 27쪽 버스는 광주 종합 버스 터미널 그리고 일반 열차는 광주역 고속열차는 광주 송정역 그리고 비행기는 광주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름이 나오네요.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기준이 지금 송정역에서 어디 쪽으로 아마 방위를 사용하는 것 같네. 동서남북 어디 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교과서 뒤편에 저번에 보관해 두었던 축척 막대자를 준비해 주세요. 자, 풍암생활공원부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은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네, 그렇죠. 여기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농성역 쪽에서 기준으로 찾아보라고 했죠? 풍암생활체육공원은 농성역의 어느 쪽에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친구는 앞으로 선생님처럼 기준이 되는 것 위에 방위표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쪽, 여기는 서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 이라고 표시를 하면 더욱더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농성역의 남쪽에 있는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랑 축척막대자를 딱 대보면 이 지도에서 1cm는 실제 거리 네 맞습니다. 1km를 뜻하죠. 그러면 농성역을 찍고 그 다음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찍으면 여러분 대충 거리가 네 약 2.5cm가 나오네요. 그렇다는 건 실제 거리로 그렇죠. 2.5km를 나타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교과서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은 농성역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거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 세 가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린이와 하준이가 방문할 장소들을 골라 순서를 정해봅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예린이랑 하준이가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방문하면 좋을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처음으로 광주역 근처를 방문하고 싶어요.
보통 역 주변에는 음식점도 많고 상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광주역에 가서 이 역 주변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풍암생활체육공원으로 가서 열심히 자전거를 탄 뒤에 가장 높은 낙타봉으로 올라가서 예린이랑 하준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광주역을 갔다가 풍암생활체육공원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낙타봉으로 방문을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광주역을 가든 터미널을 가든 송정역을 가든 공항으로 가든 이건 여러분이 고르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광주공항을 갔다가 낙타봉에 갔다가 체육공원에 가는 거는 거리상 낭비가 너무 심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방문한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야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 방문 계획을 정리해 보았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린이랑 하준이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지도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탐방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의 어느 곳을 방문하고 싶나요? 평소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고 싶었던 곳, 혹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 장소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 배울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장소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를 펼치고 예린이랑 하준이처럼 탐방 방문 계획을 세워봅시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활용하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네이버 지도일 수 있고 카카오 지도일 수도 있고 구글 지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어플을 깔려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지도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선생님은 오늘 인천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인천광역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천광역시 전체 지역이 뜨죠. 이렇게 지역의 지도를 펼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지역에 어떤 게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인터넷에 땡땡 관광이라고 치면 돼요. 선생님이 인천으로 갈 거니까 인천관광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 홈페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쪽에 가면 관련된 여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곳이 나와 있죠. 해가 진다던가 날씨라던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20대 미만 친구랑 당일치기로 자연을 볼 수 있는 월미도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여행지를 찾게 되면 다양한 추천 여행지가 뜨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광 사이트에서도 여기 밑에를 보면 지도가 활용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계획을 짰는지 먼저 예시로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인천광역시로 가보았고요. 그 중에서 인천역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짜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인천역인데요. 가까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인천역 바로 앞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왼쪽에는 월미도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여행 계획은 인천역에 내려서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고 차이나타운에서 맛있게 점심도 먹은 이후에 월미도로 이동해서 여기에 테마파크가 있어요. 테마파크에서 바이킹도 타고 그 다음에 월미산에 올라서 앞에서 바라보는 이 바다의 광경을 구경하고 오는 게 선생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역에 차이나타운, 그 다음 월미도 테마파크, 그 다음 월미산. 이 탐방 계획은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은 이번에 재밌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을 방문 계획으로 세워봤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혹은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탐방 계획을 세워서 교과서 27쪽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